야구는 풀스윙. 네, 야 저희가 그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월요일날 항상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하는데, 네. 그 방송이 월요일날 없었습니다면 올스타 브레이크 얘기도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얘기하고 나면 다음날 야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구도 그렇죠. 없었고. 어쨌거나 오늘은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서는 롯데자이언츠의 전반기 결산 얍. 그리고 후반기 예상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원래대로면은 이제 나왔었어야 되는 선수인데, 네. 그렇죠. 네,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네.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소식까지 또 얘기를 좀 하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시간대가 이제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끊기도 하시고 네네. 별 재미없으면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얘기하는 게 좋은데, 네. 김원중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렇죠. 김원중에 대한 이렇게 또 초반부터. 네. 이 책, 아, 책. 서적, 네. 네, 요런 게 하나 메모 나온. 책 이게 아니라 네. Yo, 책. check it out. 이런 게 나온다 사실은. 네네네. 다음 주에 나온다. 어떤 겁니까? 그 선수 한 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책인데요. 그렇다고 뭐 위인전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약간 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 팬분들이 이렇게 이 선수에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속속들이 좀 쓰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거에 좀 약간 선두주자를 맡게 돼서 네, 그 시작이 김원주 선수가 됐고, 제가 또 김원주 선수와 개인적 친분이 제일 있기 때문에 김원주 선수에 대한 속속들이 내용들이 다 담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지만 몰랐던 네. 것들 이번 기회에 네, 매번 붙들고 인터뷰하고 전화로 인터뷰하고 하면서 다음 주에 예약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 자, 그럼 네. 책 제목이 책 제목이 선수 김원중으로 나가게 선수 겁니다. 김원중. 네네네. 선수죠. 선수입니다. 그렇죠. 선수예요. 네, 코치도 감독도 아닌 네, 선수 선수입니다. 김원중으로. 네. 선수 김원중. 네. 그럼 이게 이제 김원중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거고, 그걸 김하진 기자님이 열심히 쓰신 건데, 네. 요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뒤에도 이제 쭉쭉쭉쭉. 그렇죠. 아마 LG 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윤세호 기자가 제 다음 주자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LG 이야기는 바로 제 다음에 윤세호 기자가 아하. 이어받게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쭉 나오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계속. 아하.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 너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맹세컨대 제가 기사라도 한 번도 안 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건 또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렇죠. 선수 김원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 될 수 있다. 네, 또 재밌게 제가 또 가겠다. 몇 건 들고 와서 이벤트를 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나오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얘기 나온 김에 김원중 네.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렇죠. 자, 올스타전에 김원중 선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네네.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올스타전에 제가 올스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경기 기록부터 살펴본 게 김원주 선수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저는 사실은 먼저 제일 체크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전반기 마지막 막판에 그 팔에 약간 통증이 있어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막판에 거의 롯데의 불펜이 거의 뭐 약간 뒤엉킨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 3연전에서는 거의 김원주 선수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 바로 뭐 2군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뭐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휴식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치면 올스타 전반기 막판의 경기도 나오지 못했는데 올스타 전에 나가려면은 어쨌든 이 팔을 풀고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후반기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아하.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김원주 선수가 또 올 시즌에는 롯데가 또 많이 이기는 접전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좀 마무리 투수 또 롯데에 있다가 전반기 결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투수들에 대한 이런 과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네. 김원주 선수도 약간 그런 과정에서 온 피로도나 이런 게 쌓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기 시작과 함께 저는 또 이렇게 롯데 경기 취재를 하러 갈 거니까 그때 또 다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날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목금토일 4연전 잠실에서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변수는 날씨죠. 지금 그렇죠. 비 예보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10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자 어쨌거나 롯데자이언츠의 2025 시즌 전반기를 한번 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시작은 이 외국인 원투펀치의 네. 어떤
좀 아쉬움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네. 반면에 이제 박세웅 선수가 날라다니면서 야 필요 없어 외국인 필요 없어 뭐 네. 이런 모드로 좀 갔었는데 그렇죠. 여전히 김원중까지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네.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네. 정철원 정철원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갈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지만 방망이만큼은 예, 좀 단단했었고 더더군다나 윤나고 왕손 다 없어졌는데도 네. 이제 쭈루루룩 상동 자이언츠가 와서 했었던 것이 전반기 좀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 반즈가 이제 부진했을 경우에 네네. 부진했을 때 이때 좀 그 구단 내부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기억을 거슬러 가보면은 네. 엊그제 같은 일인데 제가 시즌 초반에 풀스윙에서도 네네네. 계속 반지 선수 약간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우려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반지 선수가 만약에 그냥 부진이 계속 됐다면은 그 구단의 고민이 좀 커지고 해결책 빨리 내리지 못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반지 선수가 차라리 부상을 당한 것이 롯데로서는 빠른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일선발급을 찾아야 되고 그때만 해도 데이비스 선수랑 박세현 선수 같이 함께 날아다니던 상황이었고 네. 게다가 나머지 국내 선발이 너무 빈약했던 그런 그랬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원투펀치가 되지 않으면은 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약간 롯데 행보를 보면은 뭐 레일리 선수나 이런 선수들 정말 몇 년 동안 끌고 갔던 이런 것과 다르게 반지 선수를 빠르게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때마침 뭐 이건 너무 고맙다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부상까지 겹치게 되고 그 부상의 정도가 더 이상 기다려줄 만큼의 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간보아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 또 연장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간보아 선수 데리고 와서 간보아 선수가 자리를 잡게 됐더니 이게 웬 걸. 데이비스 선수가 갑자기 또 부진에 빠졌잖아요. 이게 참 정말 그렇죠.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스 선수가 다행히 7월에는 두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네. 달성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주긴 했었는데 사실은 구단 쪽에서도 안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뭐 혹시나 아니고 외국인 리스트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한 이 교체할 그런 선수가 없고 게다가 데이비스 선수가 지금 아예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무너진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굳이 이 정도 선수로 대체를 해야 될까라는 뭐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선수는 없었던 걸로 제가 최근에는 취재한 바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후반기 들어서는 데이비스 선수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롯데자이언츠의 그 간보아 선수를 보면서 네네. 롯데자이언츠를 제외한 뭐 SSG 이런 데는 짱짱하니까 네. 괜찮은데 특히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LG 트윈스 팬들이 야 롯데 봐라 남들은 저렇게 잘만 데리고 오는데 뭐하냐 빨리 바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롯데조차도 데이비슨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간보아는 솔직히 운이 엄청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번에 데이비슨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의 그 맞대결이 있었었죠 전반기에. 그렇죠. 너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캐삭빵 매치 해가지고 야, 둘 다 가느냐 했는데 의외로 둘 다 잘 던졌어요 그날은 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이것은 이제 엘 클라시코이기 때문에 뭘 예상하든 간에 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라서 어느 정도 바꾸기 애매한데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네. 결과가 나왔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전반기 롯데자이언츠의 그 타선 야수를 보면은 이 전민재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진짜 갑자기 깜짝 스타들 그리고 계속 연이은 줄 부상이 나오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뭐 계속 임플란트 박아가면서 이제 네. 끌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좀 보면서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지만 과연 상동에서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약간 그 2군 시스템이나 이런 점에서는 네. 계속 롯데가 선수 육성이나 이런 점에서 조금 그 선수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강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네네. 애초에 그 새로운 단장이 부임을 했을 때부터 네. 롯데가 내세웠던 것은 롯데 좀 팀 컬러를 찾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뭐 1타 강사처럼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2군에 있는 코치들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엄청 좀 많이 북돋아 줬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1군에 올라왔지만 문규영 코치라던가 또 투수 쪽에서는 김상진 코치라던가 이런 네. 분들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롯데가 이 좀 하위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신인
팬들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네. 환경이었잖아요. 뭐 그거를 넘어서서라도 올해 롯데는 좀 잘 굴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김태형 감독도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정말 맞아요. 저희 PD님이랑 카톡에 그 부상자 업데이트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만큼이 됐거든요. 이만큼 돼서 제가 한 번씩 기사 쓰려고 이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그 명단을 다시 꺼내 본단 말이죠. 근데 항상 나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윤나고왕 손이 지금도 1군에 없거나 아니면은 한 번쯤 부상으로 내려갔다거나 이렇게 다 하면서 제대로 다 굴러가지 못했었는데 그 자리를 기가 막히게 또 차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전민재 선수가 빠졌던 자리엔 또 이호준 선수라는 그런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시즌 막판에는 한승현 선수라던가 뭐 한태양 선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어떠한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보치기에서 화수분처럼 맞아요.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되는 팀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찌감치 스프링 캠프부터 이 선수들 기본기를 좀 다져왔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 시즌을 마칠 때만 해도 마무리 캠프에는 뭐 코치들 보고 뭐 이렇게 시키게 할 것이다 계획을 밝히면서도 더 무서운 말 코치들에게 될 때까지 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 김태형 네.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것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프링 캠프에서도 강도가 너무 높았었고 네. 항상 스프링 캠프 사진을 보면은 선수들이 우통을 벗고 들어 누워 있다던가 아. 이런 사진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기부터 다 좋은 것들이 1군에서 좀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또 그런 간절한 선수들이 때마침 부상자들이 생겼을 때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반기에는 제대로 된 완전체 전력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를 조금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전반기 동안 기회를 잡았던 그 선수들이 경험을 쌓았고 또 후반기에는 원래 주전급이었던 선수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선수층이 더 두텁게 돼서 후반기 그 기용이나 이런 법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롯데의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후반기 예상을 좀 해본다면은 제일 좋은 그림이 이제 김한장 해가지고 갑자기 그죠. 뭐 막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선수는 어디서 튀어나왔지? 뭐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막 다 1호기, 2호기, 3호기 출동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이제 좋았던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시점쯤 됐을 그렇죠. 때 이 윤나고왕 선수 비롯한 이제 네네. 원래의 주전 멤버들이 다시 컴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백업의 뎁스도 두터워지고 전력도 올라가는 어떤 그런 효과. 네. 이게 사실은 롯데와 기아가 비슷한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는데 네. 이렇게 좀 되다가 보니까 지금 본다면은 후반기에 아무래도 원래 이제 뭐 지금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지만 뭐 윤동희랄지 이게 더 추가로 오게 되면은 좀 라인업의 변화가 좀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태형 감독은 제가 그간 방송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경험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동희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은 단연 그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될 텐데 사실상 이렇게 또 선수층이 좀 두텁게 된 것은 윤나고왕 손에게도 훨씬 좀 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겠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네네.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윤나고왕으로 불렸던 이 선수들이 사실 연차가 많지 않거든요. 다른 팀에 가면은 중고참급도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약간 팀의 모든 성적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본인도 하기도 바쁜데 팀 그렇죠. 성적에 대한 그 부담감이 이런 것도 좀 크다는 그런 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담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이 선수들 주축인 선수들이 조금 더 펄펄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아하. 전반기 막판에는 황선비 선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황선비 선수 오자마자 바로 1번 중견수로 이렇게 돌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이게 펄펄 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이 선수들이 그동안 가졌던 부담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더 훨씬 이 선수들이 기량을 더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후반기를 맞이하고 아마도 뭐 윤동현 선수를 시작으로 이렇게 차차 돌아오게 되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야 근데 롯데는 마운드가 아직도 좀 네. 헐렁헐렁하잖아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기 막판쯤 됐을 때는 김원중까지 가는 루트가 굉장히 여러 개의 루트가 생기면서 대충 세봐도
서너 명 되는데 네. 그러니까 됐어요. 네. 일단 최준용의 가세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우리 저희 선발 쪽에도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네네. 일단 불펜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 대충 정철원, 정현수 거기다 네. 최준용 있고요. 네. 거기다 뭐 김강현 선수도 있고. 김광현도 있고요. 네. 자은의 송재현 선수도 있고. 그러네. 네네네. 엄청 많아졌어요. 네네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네. 약간 그 롯데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원주 선수 앞에 있는 투수가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도 항상 좀 보강을 원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정철원 선수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랬죠. 근데 데리고 왔다고 해서 어쨌든 그 이상의 보강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김원주 선수, 구수민 선수를 이렇게 잔류시킨 그렇죠, 것 그렇죠. 외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캠프를 떠나기 전에는 불펜의 이런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왼쪽은 정현수, 오른쪽 네. 김강현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또 거기에서 다행히도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 정말 호재입니다. 이 저한 홍민기 선수와 또 정말 롯데 아픈 손가락이죠. 윤선빈 윤선빈. 선수가 이렇게 올 시즌 1군에서 좀 자리를 이제 잡고 윤선빈 선수야만 지금 2군에 내려가긴 네. 했지만은 홍민기 선수가 이제 또 후반기에는 아예 불펜으로 좀 합류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선발로는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중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김태형 감독 중간으로 활용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강속구 투수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 좀 불펜의 운영이나 옵션적인 면에서는 좀 기용을 하는데 쉬워지지 않았나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준효 선수가 올 시즌을 맞이하면서 김원주 선수 앞에 그 라인 이거를 다시 네. 한번 구현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게 각오를 다졌는데 정철원 선수도 물론 경험이 많지만은 최준현 선수도 정말 뭐 신인왕을 다툴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좀 경험이 있던 투수고 또 이제 뭐 그동안 많은 부상이나 이런 부상에 대한 원인은 완전히 없으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도 찾게 됐고 네. 어쨌든 이제 김원주 선수 대신에 9회에도 올라갈 만큼의 그런 네. 정도로 좀 든든한 모습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철원 선수 혼자만으로는 조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됐던 상황인데 여기에 최준현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이제 후반기에는 정현수 선수 정말 혼자서 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많은 이닝을 그렇게 소화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저한 파이어볼로 홍민기 선수가 조금 이제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롱 릴리프 역할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수로서의 마운드에서는 좀 옵션이 좀 다양해지면서 불펜이 전반기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단지 이제 제가 그 이민석 선수야 지금 완벽한 그 뭐랄까요 선발 로테이션에 이제 한 축이 이미 되어 있고 홍민기 선수가 올라가면서 야 이거 박세웅만 정신 차리면 그러면 이거 돌아간다 이거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홍민기 선수를 지금 불펜으로 쓰게 네네. 된다면은 결국에 다시 나균환이 네.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나균환은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돌게 될 거고 네. 어제 국내 선발 로테이션은 박세웅, 나균환, 이민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롯데가 좀 뭐 임플란트 야구한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뭐 이가탄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정리를 해서 들어보니까 후반기 롯데도 뭐 짱짱해졌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욕심을 내 본다면 이 데이비슨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만 좀 남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슨 선수가 정말 시즌 초반에는 너무 잘해줬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참 이게 어떠한 문제라고 특정을 꼽을 수가 없는 게 과연 이게 체력 문제인지 어떠한 문제인지 아니면 포수 문제인지 포수도 문제다 거는 데서 정보우 선수를 바꿔줬는데도 네네. 김태형 감독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한 시즌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데이비스 선수가 그 정도의 과연 위력적인 선수인지 또 그 이상의 가을야구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말 그대로 원투 펀치가 돼줘야 되는 것인데 이 펀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봐줘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그 간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풀타임을 뛰어본 전력이 없었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전방위 막판에 약간의 좀 불편감 호소해서 네네. 좀 빨리 그랬죠. 1군 엔트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너무너무 좋답니다. 본인은 선발 요날 딱 나가고 요날 쉬고 이렇게 정해진 게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간보아 선수 좀 부담을 데이비스 선수가 덜어줘야 하는데 7월에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아직은 좀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후반기에
7월 후반기도 뭐 어쨌든 7월이죠. 이 그렇죠. 7월 안에 좀 승부를 내지 못하면은 롯데는 좀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뭐 예정대로라면 목금토일 네네. 4연전 롯데와 LG의 4연전 동안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네네. 무조건 나오는데 이때 투구가 우리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함께 정말 또 캐삭전. 이거 또 붙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순서가 캐삭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롯데자이언츠 후반기 해볼만하다. 네. 이런 상황으로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와 했다가 엥으로 전반기를 마친 기아 타이거즈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